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어 병가 사용 등 관련 지침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BMW에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는데 중국산 배터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화성의 지하 10여 킬로미터 지각에 대량의 물이 있다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과거 화성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에 대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른바 중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중국의 위성 탑재 로켓이 우주에서 폭발하면서 수백 개의 우주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구 저궤도에 4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들이 우주를 돌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300명에 육박하면서 최악의 폭염으로 불린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53명 늘어 누적 2,29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나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84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가축농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가금류 65만 8천 마리, 돼지 4만 5천 마리가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는 89만 5천 마리의 어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근의 명산지로 꼽히는 제주 구좌읍에서 폭염에 당근이 싹을 틔우지 않는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아 발화가 되지 않는 건데요. 농민들은 물을 구하느라 진땀을 쏟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근 씨를 뿌린 밭이 누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싹이 나 푸른 줄기가 땅 위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근 파종이 90%가량 끝났지만 발화가 안 된 곳이 많아 재파종해야 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는 데다 무더위에 땅이 바싹 말라 당근 발화에 필요한 수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발화에 필요한 물을 구하느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갔다 온 동안에 밭이 몰라버려. 그러니까 사람 이거 쉴 시간이 없어. 정신도 뭐 아정도 뭐 갖고 다녀. 물을 담아둔 곳마다 물을 채워가기 위한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밭에 농업용수가 연결돼 있어도 농가마다 사용량이 많아 골고루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구좌읍 지역 지하수 관정 50여 곳에서 하루 5,600톤의 물이 공급되는데도 역부족입니다. 지난주부터 제주도와 농협 등이 지원에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농업용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곳 저수지에 있는 농업용수를 대형 차량을 이용해 농민들에게 하루 2,600톤씩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종만 하면 가입할 수 있던 농작물 재해보험 조건이 발화율 50% 이상으로 바뀌면서 농민들 뇌를 더 태우고 있습니다. 수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발화가 안 돼요.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들기 전에 지금 재해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 필요가 없는 그런 보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영훈 제주지사는 구좌읍을 찾아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상황이 지속됐을 때는 농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현행 지침상으로는 보험 적용이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농식품과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가뭄에 가래 충분한 비 예보가 없어 농민들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마스크나 자가 진단 키트를 다시 꺼내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 입원 환자가 8월 첫째 주 850명을 훌쩍 넘어 약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일부 지역에선 치료제나 검사 키트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지침이나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독감처럼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내부 규정이 없어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근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양성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는데 감염 위험이 있다며 강제로 개인 연차를 쓰도록 해 불만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반면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몸이 아픈데도 출근을 강요하며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면서 병가와 관련한 세부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병가 규정이 없다 보니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병가 방침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가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유급 휴가 제도를 장려해 근로자를 보호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번 달 하순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국장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냉방으로 인한 밀폐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오미크론 하위 계열로 보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 유행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호흡기 감염병처럼 휴식하고 일반 감기약을 먹어도 된다며 중증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만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단키트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늘려 충분히 공급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부 후보지는 댐 건설을 환영하고 있는데 저수용량이 가장 큰 댐이 건설되는 강원도 양구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연못, DMZ 숨은 비경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양구 두타연입니다. 두타연은 양구 수입천과 연결됩니다. 정부 발표대로 저수용량 1억 톤에 달하는 수입천 댐이 건설되면 두타연은 수몰됩니다. 양구 주민들이 댐 건설에 반대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강원 양구 지역은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 댐으로 둘러싸인 곳. 댐 건설로 지역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이 이어졌고 각종 규제로 개발도 여의치 않습니다. 추가로 수입천 댐이 건설되면 두타연과 같은 관광지는 물론 천연기념물 산양, 사양로루, 열목어 서식지도 사라집니다. 수해나 가뭄을 겪는 곳도 아니다 보니 주민들은 정부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 속에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양구 군민들을 호수에 갇혀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수입천 댐 건설로 공업용수 확보, 홍수 대비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댐 건설 예정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민가 수몰이 발생하지 않고 댐에서 직접 취수도 하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발표한 14개 댐을 반드시 모두 건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적으로 댐 건설과 관련된 절차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교차하는 전국 14곳 댐 건설 후보지 가운데 강원 양구를 비롯해 충북 단양과 전남 화순군은 현재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 반대 주민들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 도심부 대기에 섞인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 포장재나 각종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최초로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등 8종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기 중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는 대기 1제곱미터당 71개였는데 12월에는 평균 122개로 늘어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재동 연구원 옥상에서 맑은 날 월 1회 시료를 포집한 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구축한 라만 분광기를 활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미세 플라스틱 분석 크기를 1마이크로미터까지 확대하고 계절별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특성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중국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모래의 약 80%가 바위를 부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가공 모래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조달된 모래는 대부분 암석 또는 광산의 부스러기를 부수거나 채로 걸러 만든 가공 모래라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구과학에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전체 모래 공급량이 약 5배 증가했으나 천연모래 공급은 2010년에 정점을 이룬 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체 모래 공급량에서 천연모래의 비중은 1995년 약 80%에서 2020년 약 21%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공모래 공급량은 연평균 13%씩 증가해 2011년 천연모래 공급량을 앞질렀습니다. 연구진은 중국의 이러한 관행은 세계의 대체모래 공급으로의 전환에 대한 참고를 제시한다며 산업화와 도시화 기간에 천연모래 자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저궤도 통신망인 스타링크에 맞서겠다며 발사한 위성 탑재 로켓이 궤도에서 폭발하면서 700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지구 저궤도가 위성과 파편으로 붐비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관리 체계는 없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통신위성 18개를 싣고 우주로 날아간 중국 창청 6A호. 중국판 스타링크인 저궤도 통신망 사업, 천범 성좌의 첫 번째 발사 장면입니다. 2030년까지 위성 15,000개로 위성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第一个阶段呢是1296颗星，它可以具备一个全球互联的能力，可以完成全球的一个完整的覆盖，可以提供全方位的很多样化的一个商业服务了。 그런데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은 직후 로켓이 폭발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민간 기업 레이더에 고도 800km 이하 저궤도를 떠도는 여러 파편이 잡혔습니다. 10cm 이상의 비교적 큰 파편만 300개 이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작은 파편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 쓰레기가 흩어진 겁니다. 지구 저궤도는 이미 4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와 위성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6,000개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스타링크의 폐 위성은 지금도 지구 대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지 위성을 이뤄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같이 갖춰져서 적어도 위험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스타링크가 2027년까지 4만여 개, 후발주자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10년 안에 3천여 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주 쓰레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주 교통을 통제할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화성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다량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대 공동연구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화성 지하 11.5에서 20km에 위치한 지각에 대량의 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지하수는 매우 깊은 곳에 있어 화성 탐사 거주에 직접 활용하긴 어렵지만 과거 화성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의 행방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 지하수는 지표면을 덮으면 바다를 이룰 정도의 엄청난 양이어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공개됐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BMW에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를 밝혔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13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전기차 16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EQE 350 플러스, EQS 350 등 5개 차종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고 마이바흐 EQS 680 SUV 등 8개 차종은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종인 EQE 시리즈는 CATL이 들어간 EQE 300과 EQE 350 SUV만 제외하고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EQC는 LG 에너지 솔루션, EQP는 SK온 배터리가 각각 적용됐고 EQA 250 모델의 경우 연식에 따라 각각 중국 CATL과 SK온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코리아가 14일부터 전기차의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벤츠코리아는 14일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벤츠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국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9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4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 차량 80여 대가 불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는 등 그야말로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후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지하에 전기차 출입 자체를 막는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11일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 완충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강한데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을 막는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자체에 과충전을 막는 전력선 통신 모뎀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 전기차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진 곳이 많은 만큼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촘촘하게 하고 화재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유럽연합 등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예고했는데 우리도 전기차 재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넣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데
신산업 기준과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다음 달 발표되는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넘긴 정보는 지난 6년 동안 누적 4,045만 명에 달하고 건수로는 540억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조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습니다. 애플이 결제업체에 요구하는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기면서 개인 신용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알리페이는 해외 회사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 사이의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로 70여 개 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며 빠른 피해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연합은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70여 개 회사가 이번 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과 10월에도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책인 긴급 경영 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며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하지 못하는 판매자들도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행사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상품권 판매처는 핀번호라는 변명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실내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체결돼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인재였는데요.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매트나 안전망도 없이 이 같은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60대 여성 A씨가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 몸에는 필수로 장착해야 하는 구조용 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반년이 흐른 지금 스포츠 체험 시설들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경기 수원과 하남, 고양, 대전 등 전국 실내 스포츠 시설 8개 업체 13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 업체에는 인공 암벽 등반을 하는 클라이밍 기구 바닥에 매트가 없었습니다. 이용자가 발을 잘못 디뎌 추락할 경우 그대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트가 있더라도 폭이 작거나 기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짚라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추락 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안전망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기구마다 키와 몸무게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재지 않거나 안전모 등 필수 안전장비를 주지 않은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체험 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짚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서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클라이밍을 제외한 실내 체험 기구들은 국내에 시설이나 안전 기준이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은 기구별 주의사항을 지키고 이용 전 안전장비가 올바른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본의 태풍 상륙과 지진까지 이어지며 일본 여행 등을 계획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큰데요.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는 지진운 사진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 지진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상청도 대기 현상인 구름과 대지 현상인 지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만큼 가짜뉴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